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온라인 광고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한준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라이브 방송은 또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어색하고 그런데요. 지금 제가 열심히 채팅방을 볼 테니까,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사전에 대략적인 이야기는 들었는데, 지금 현업에 계시는 분들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사실 이 광고 강의를 오늘 진행을 할 텐데, 어떤 게 좀 필요하실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중간중간에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 드릴 테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본 강의는 쇼핑몰 마케팅 전문가 2급에 있는 강의이고요. 그 강의를 이제 축약해서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온라인 광고가 어떤 건지, 그리고 검색 광고, 배너 광고, 구글 광고, 그리고 업종별 광고 활용 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아마 이제 시간 관계상 전체적으로 다 훑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부터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궁금하신 거 위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2011년도부터 온라인 광고를 운영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다양한 업종의 광고주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광고 시장이 성장하는 그 초기보다는 1.5세 정도, 5세대 정도가 될 것 같고, 성장하는 과정을 제가 좀 쭉 지켜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궁금하신 것들에 대한 부분을 저도 좀 많이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작이 예전에는 2010년도, 11년도 이때만 해도 키워드 하나당 200원, 300원 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것들이 시장이 많이 변해서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변하다 보니까 어떻게 전략을 가야 되는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개념 설명이긴 하지만 이거 관련으로도 이제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광고를 통해서 이제 쇼핑몰의 네이버, 카카오, 구글, 그리고 광고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이트에 맞는 방식을 광고를 집행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디지털 광고란 왜 해야 되냐라는 부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쇼핑몰을 만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쇼핑몰을 만드시고 쇼핑몰을 운영을 하시길 원하시는데 사실상 쇼핑몰을 만들고 나서 광고나 홍보가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트렌드는 이제 광고도 좋지만 광고를 넘어서 이제 브랜드를 어떻게 성장시키냐, 그러니까 브랜딩을 어떻게 하냐가 조금 더 포커싱이 되어 있는 트렌드가 되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지털 광고는 채널과 같습니다. 광고는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에 가게를 치킨집을 오픈을 했다라고 하시면 그 치킨집에 사람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그 아르바이트 전단지를 뿌린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그 춤추시는 분들을 이렇게 하신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액션들을 하잖아요. 그런 거랑 동일하게 광고는 사람들을 유입하기 위한 채널과 같습니다. 근데 이 채널이 어떻게 하면은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예산을 좀 잘 쓸 수 있는지, 예산을 좀 잘 운영할 수 있는지가 좀 정해질 것 같고요. 광고에서 오프라인과 뭐 온라인의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본적으로 수익 전환을 발생할 수 있다. 왜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서 조금 제가 다 아시는 내용일 수 있지만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봤을 때 이 부분을 놓치고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뒷부분보다는 이 부분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보통 광고는 그냥 막 운영하면 된다라고 생각은 하시는데 광고를 운영하기 앞서서 우리의 KPI가 뭔지를 먼저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목표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을 수도 있고 1단계, 2단계에서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냐. 그러니까 우리 사이트는 수익률이 목표다. 광고를 운영해서 나는 수익률 500%를 달성하겠다. 이런 사이트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광고를 통해서 우리는 CPA를 15,000원까지 운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KPI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하시고 그거에 따른 전환이 발생이 되면
예를 아까 말씀드렸던 500% 아니면 CPA라고 해서 전환당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광고를 통해서 전환당 비용이 15,000원까지 달성이 됐다라고 하면 KPI가 달성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광고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광고를 진행할 때 우리의 KPI가 뭔지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온라인 광고는 오프라인 광고랑 다르게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혹시 우리 자사몰에 인구 통계 그래프라든지 검색 채널 그래프, 이런 운영체제 그래프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이런 그래프조차도 보신 적이 없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근데 지금 광고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거조차 다 모르신다라고 하신다면은 사실 광고를 운영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 부분은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로그 분석을 통해서 제가 활용을 한 건데, 이거 말고도 이제 에이스 카운터라든지 뭐 구글 애널리틱스라든지 광고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데이터를 꼭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우리 사이트에 여자 유입자가 많은지 남자 유입자가 많은지 과연 이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연령대는 과연 몇 살의 사람들이 우리 사이트에 많이 들어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근데 제가 안타깝게도 처음 광고를 집행하시는 분들이나 광고를 진행하시고 계신 분들은 이런 데이터를 사실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색 광고를 통해 많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구글이나 다음을 통해서 우리 사이트에 유입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가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항상 매출이 잘 나오다가 갑자기 매출이 안 나오네요. 아니면 노출수가 이 정도 100 정도 나왔는데 갑자기 노출수가 50으로 줄어들었네요. 그러면은 그 이유가 뭔지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이 월별 검색수 추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대표님들이 운영하고 계시는 사이트가 대표 키워드가 있으실 거잖아요. 업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업종에 맞는 키워드 검색주를 좀 검색을 해보시고 이 키워드 검색량이 증가하는지 줄어드는지 시장이 어떤지를 좀 분석해 보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광고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노출수, 클릭수, 클릭률, 평균 클릭 비용 이렇게 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광고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강의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대행사를 통해서 좀 운영을 하고 계시긴 할 텐데 실제로 대행사를 통해서 운영을 하시기 전에 대행사를 통해 운영하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직접 이 내용을 모르시면은 대행사들한테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을 놓치고 가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아셔야 되는 게 광고는 이런 성과 지표가 확인이 가능한데 핵심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게 이 전환수, 전환율, 전환 매출액, 광고 수익률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확인을 해보면 대부분이 처음 광고를 진행하실 때 뭐 전화 영업이라든지 뭐 지인을 통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이제 광고를 하고 처음부터 광고를 진행하실 때는 아무래도 이제 대행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세팅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전환수, 전환율 이런 게 나온다라는 것조차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프로그램 통해서 아니면 스크립트를 통해서 설치를 해야지만 확인이 가능하신데 혹시라도 우리 사이트, 우리 광고가 지금 전환수, 전환율, 매출액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되신다라고 하신다면은 바로 담당자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사이트 이런 거 확인 좀 해달라라고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KPI 자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전환 유형이라고 해서 쇼핑몰이든 뭐 신청 예약이든 지금 운영하시는 사이트에 따라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요. 보통은 이제 주문 완료, 회원 가입, 장바구니, 그리고 신청 예약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시켜주는데 어, 보통은 구매 완료만 설치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근데 가능하시면 우리 사이트에 장바구니의 전환이라든지 회원가입의 전환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신청 예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병원이라든지 뭐 미용실이라든지 이런 건 해당되지만 대부분 이제 쇼핑몰이실 경우는 이렇게 구매 완료 회원가입 장바구니를 통해서 운영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어,
궁금한 거는 혹시 이런 전환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 이게 알지 못해서 제가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광고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고는 전환을 꼭 설정을 하셔야지만 운영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광고에는 검색 광고와 배너 광고 그리고 세 번째로 앱 광고가 있는데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니즈가 있는 고객들 그러니까 우리 제품들이 검색을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찾는 제품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모르는 제품이냐에 따라서 배너 광고나 검색 광고를 나눌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검색 광고로 진행을 하시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게 많은 사람들이 검색 광고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검색 광고를 하는데 검색 광고를 꼭 네이버만 해야 되냐라는 것도 아니고 검색 광고를 하실 때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렇게 검색 채널이 우리 쪽에서 우리 사이트에서는 어떤 채널이 많이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검색 광고를 어디에 할지 좀 지정하시고 예산을 분배하시는 게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광고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시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내가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고 계셔야, 특히나 이제 광고, 아무래도 이제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이 광고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열심히 이렇게 세팅을 하거나 도와주는, 이게 하는 것들이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으세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저는 100만 원 미만이실 때는 100만 원 정도시거나 이제 100만 원 미만이실 때는 대표님들이 직접 광고를 운영해 보시는 걸 전 추천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행사가 있더라도 대표님께서 직접 하나하나 이거를 체크해서 보시고 반응들을 보시면서 하나하나 키워나가시는 재미도 있으실 것 같은데 물론 많이 바쁘시고 시간이 없으신 거는 알고 있지만 이 광고가 처음에는 되게 어렵고 복잡해 보여도 이런 기본적인 틀만 알고 계시면 세팅을 하거나 운영을 하시는데 사실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키워드가 많아지고 내용이 많아질 경우 그럴 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사실 그 예산이 100만 원 정도 된다면 직접 운영을 하시면서 하나하나 체크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타겟이나 이거에 대한 것들은 아무래도 대표님들이 아무래도 다른 대행사 직원분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좀 나누신 게 가장 추천을 드리고 오늘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이걸로 끝나지는 않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100만 원 정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세팅을 좀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 100% 이렇게 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드리는 게 사실 조금 어려운 거는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운영을 하는 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것도 대표님의 의견도 그리고 실제로 광고 대행사의 의견도 같이 보는 게 좀 가장 베스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좀 간단하게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는 이제 가장 많이 하는 네이버 광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사업자의 경우 최대 5개까지 그리고 개인의 검색 광고 네이버 아이디 총 포함해서 2개까지 확인이 가능하시고 광고에는 브랜드 광고, 파워링크, 쇼핑, 파워 컨텐츠, 플레이스라고 있는데 아마 여기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면은 이제 플레이스는 사실 따로 운영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 외에 이제 파워링크나 쇼핑 광고, 이제 파워 컨텐츠 위주로 좀 진행을 하시고 있는데 광고 유형에서 검색 광고는 말 그대로 이제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광고이고, 그리고 쇼핑 광고 같은 경우는 상품이 있을 때 운영을 하시는 광고이고요. 그리고 플레이스 광고 같은 경우는, 뭐 맛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운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브랜드 검색 광고는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이 부분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캠페인을 어떻게 만들고 그 안에서 캠페인별, 그룹별, 키워드별 예산도 균등하게 나눌 건지 일반 노출인지 이런 것도 다 확인이 가능하시거든요. 여기서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보시면 하루 예산이라고 해서 예산을 좀 설정도 가능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지역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은 꼭 노출을 해야 된다. 아니면 이 지역만 노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역들이 있으실 텐데 그래서 지역 노출을 하시고 매체도 지금 광고 대행사들은 대부분 매체를 아마 전부 배치를 하셨을 텐데 노출했을 때 효과가 없는 매체는 좀 줄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요일 시간 이런 것도 다 설정이 가능한데 뒤에 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파워링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PC, 모바일 이렇게 노출이 되는데 앞서 제가 캠페인 그룹 이렇게 보여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캠페인이 PC 캠페인과 모바일 캠페인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 왜냐면 워킹하라는 동일한 키워드로 PC랑 모바일 검색했을 때 PC에서 노출되는 CPC랑 모바일에서 CPC가 다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대행사들은 아마 PC, 모바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합쳐서 이제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는 꼭 PC, 모바일 따로 분리를 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캠페인은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캠페인 이름을 지정을 하게 되고 이름은 저희 같은 경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PC 예를 들어 쇼핑몰 대학 캠페인, 모바일 쇼핑몰 대학 캠페인 해서 이렇게 좀 구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옆에 보시는 것처럼 광고를 PC, 모바일 이렇게 항상 PC, 모바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PC랑 모바일은 입찰가, 즉 CPC가 많이 다릅니다. 왜냐면은 모바일에서 유입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모바일의 입찰 경쟁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던 것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세 개, 지금 세 개나 많게는 네 개 정도 노출이 되는데 PC 같은 경우는 15개까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PC보다는 모바일, 그러니까 모바일의 입찰 경쟁이 조금 더 치열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출될 때 입찰가가 다르게 운영이 되는 거라서 꼭 두 개를 나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보셨겠지만 운영을 할 때 처음에는 PC 모바일 캠페인으로 세팅을 하다가 이후에 운영을 하시면서 조금 더 효율적인 것을 효율적인 키워드나 효율적인 그룹이 있으면 이렇게 최저가 캠페인으로 이동을 해서 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사실 이제 대행사나 이런 그 담당자들의 그 노하우나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도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전환 관련된 키워드나 이런 걸 모르실 경우 최저가 캠페인이나 전환 캠페인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캠페인이 있으시고 그룹을 나누셔야 되는데 보통은 그룹도 하나의 그룹으로 다 밀집해서 좀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보시면은 이 업종 카테고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한 10개 정도가 되는데 이 모든 키워드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넣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광고 세팅이 지금 여러 개의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의 그룹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아닌지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그룹을 세팅을 할 수가 있고 이 그룹에 해당되는 예산을 얼마로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지정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산을 그룹별로 다 세분화하게 지정을 해 놓으시고 그러고 나서 이후에 그룹별로 광고를 끄든지 오프하든지 키든지 이거에 따라 좀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렇게 최저가 캠페인에 효율이 잘 나오는 카테고리라든지 효율이 잘 나오는 키워드라든지 그룹이라든지 이렇게 이동해서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우리 광고 계정이 그런지 아닌지를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사실 대행사에 맡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많은 것들을 잃을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내가 먼저 똑똑하게 아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보시면 이렇게 확장 소재가 생긴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장 소재 뭐 이벤트라든지 여기 이렇게 카테고리 이렇게 링크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 곳도 있지만 없는 곳들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장 소재를 하냐 안 하냐 지금 초록 색깔이 확장 소재인데요. 확장 소재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광고 클릭률이 달라집니다. 물론 이제 광고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널 유입하기 위한 도구인 거는 맞지만 이제 클릭률은 아무래도 이 많은 광고 중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추가 제목이나 그리고 이미지를 안 넣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이미지를 꼭 넣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탭탭탭탭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캠페인 탭에서 그룹 탭, 그룹 탭에서 키워드 탭, 그리고 키워드 탭에서 소재 탭이라고 해서 광고 소재는 총 5개까지 등록이 가능하시고, 여기서 이제 랜딩 연결 UR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꼭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양을 이렇게 세팅을 하다 보면은 인테리어 액자인데도 불구하고 액자 카테고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그냥 스마트 스토어로 이렇게 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럼 메인 카테고리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테고리가 아니라 정확한 랜딩 페이지, 사과면 사과 페이지, 네, 뭐 액자면 액자 페이지, 정확하게 랜딩 페이지가 그쪽으로 광고를 클릭했을 때 그쪽으로 가게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고, 간혹 가다가 홈페이지가 리뉴얼 한다거나 홈페이지가 약간 그 버그가 생긴다거나 이런 경우를 방치된 상태로 이거를 변경하지 않으시면 실제로 광고를 클릭을 했는데 홈페이지가 다운돼서 없는 페이지가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도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거를 아주 소소한 거지만 그냥 사람들이 들어와서 클릭을 했는데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한다면은 바로 창을 꺼버릴 거고, 아시는 것처럼 그 평균 CPC가 적은 금액도 아닌데 그렇게 금액이 날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랜딩 페이지가 정확하게 잘 되어 있는지 이것도 좀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실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일부러 가리긴 했는데, 랜딩 페이지에도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셔도 이렇게 5개가 되어 있고 거기서 랜딩 페이지 몇 개 있는 거에 확인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확장 소재라고 해서 광고만 노출하는 게 아니라 이 확장 소재를 다 같이 노출을 해야지만 클릭률이 높아지는데, 확장 소재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확장 소재를 꼭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없다면 뭐 가격 링크라든지 서브 링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확장 소재에 보면 전화번호도 넣을 수 있고 위치 정보, 네이버 예약, 홍보 문구, 파워링크 이미지, 블로그 리뷰까지 굉장히 많은 것들로 우리의 매장을, 우리의 광고를 어필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다 들어가 있는지 여부를, 이게 사실 제가 지금 굉장히 기본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을 내서 많이 사람들을 보면은 저희 쪽으로 이제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이게 세팅 하나만 좀 잘해도 그 이후에는 전환만 보면서 이제 전략을 세워 나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세팅이 잘 되어 있는지 아닌지가 너무 중요해서 제가 좀 거듭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확장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 제목, 이렇게 제목 링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미지도 넣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가격, 우리 매장의 상품은 가격은 얼마인지, 그리고 이제 서브 링크라고 해서 우리 매장에 뭐 사과를 파는데 수박, 딸기 이런 카테고리가 있다면 그 카테고리 링크로도 연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도 광고 어필이 가능한 점, 그리고 이런 게 없다면 꼭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예시로 이렇게 저희 세팅했던 것들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이제 키워드 생성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해바라기에서 해바라기 관련으로 키워드를 넣었습니다. 근데 왜 이거냐면은 키워드를 넣을 때도 그룹을 넣을 때도 같은 종류, 그러니까 랜딩 페이지, 예전에 네이버 시스템은 키워드별 개별 랜딩 페이지가 됐었는데 시스템이 다 바뀌면서 구글이든 카카오 광고든 네이버 광고든 이렇게 랜딩 페이지별 키워드가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랜딩 페이지 아니면 상세 페이지를 기획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게 그 페이지에 따르는 키워드 세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랜딩 페이지를 네이버든 카카오든 개별로 갈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룹당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룹을 생성할 때 꼭 우리는 그룹이 하나다, 뭐 대표 키워드 이렇게 뭐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각종 키워드 다 넣어 있다라고 하시면 굉장히 이제 랜딩 페이지랑 매칭이 되지 않기 때문에 광고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주의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키워드를 같은 해바라기 키워드를 쭉 넣었지만 해바라기 쭉 나오지만 입찰가는 좀 다 다릅니다. 이제 키워드마다 입찰가는 다르고,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예전 시스템에서는 이제 네이버가 시스템 리뉴얼 한번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긴 하지만 예전 시스템에서는 이런 품질 지수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는 키워드의 개별적인 랜딩, 개별 랜딩이 더 중요했다면 지금은 이제 그룹당 품질 지수라는 그룹당으로 좀 변경이 되긴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키워드별 이렇게 품질 지수가 높은지 낮은지 근데 이 품질 지수를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품질 지수에 따라서 동일한 키워드를 사용하더라도 우리가 경쟁 업체보다 조금 더 낮은 비용으로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는 고해바라기라는 키워드가 680원이라면은 B라는 업체는 고라는 해바라기가 품질 지수가 이렇게 다 칸이 채워져 있는 거죠. 품질 지수가 이거보다 훨씬 더 높아서 똑같은 1순위를 유지한다고 해도 680이 아니라 뭐 660 이렇게 좀 더 낮은 비용으로 운영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품질 지수를 꼭 확인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그런 부분이 우리가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담당자들에게 한번 좀 물어봐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워드 광고가 뭐 대세이긴 하지만 사실 키워드 광고만 해야 되는 거는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꼭 말씀을 쇼핑몰을 보고 어떤 광고가 맞는지 어떤 광고가 최적화가 좋을지에 대한 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것들을 운영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지금 액자인데 뭐 해바라기 액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런 해바라기 액자, 뭐 이런 뭐 그냥 벚꽃 액자, 뭐 그 동물 액자, 뭐 이런 액자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한정된 예산이라는 거는 우리 예산이 이번 달에 가용 예산이 50만 원밖에 되지 않은데 50만 원 가지고 해바라기 액자도 하고 뭐 동물 액자도 하고 뭐 이런 그 뭐 결혼 사진 액자 이런 것도 하고 다양한 카테고리를 하기에는 사실 예산이 조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쇼핑 광고를 먼저 집행을 하시는 게 말씀을 드리고 가령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이제 쇼핑 광고도 하고 키워드 광고도 하고 다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럴 경우는 꼭 전환을 분석을 하고 어떤 광고에서 더 효과가 좋은지를 분석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쇼핑 광고를 하더라도 전 상품을 다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특정 제품만이라도 광고를 몇 개만 뽑으셔가지고 집중해서 운영을 해보시고 특히나 이제 이곳에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트래픽을 지속적으로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모든 페이지에 모든 상품을 트래픽이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 제품들 이렇게 특정 상품들만 이제 광고를 운영함으로 트래픽을 받는 클릭수를 받고 트래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유지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쇼핑 광고 같은 경우는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PC에서는 네이버 쇼핑에서 노출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탈취제라고 검색했을 때 여기에도 이렇게 노출이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쇼핑 광고가 기본적으로 그 다른 쇼핑 광고가 그 카테고리 광고라고 해서 그런 광고도 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쇼핑 광고를 운영하실 때 저희는 대부분 이런 리뷰를 많이 남기기를 좀 추천을 드리는데 리뷰나 찜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좀 반응을 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확장 소재를 운영하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쇼핑 광고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새 캠페인에 들어가서 쇼핑 검색 유형에 들어가고 그리고 PC, 모바일 이걸 좀 꼭 분석을 한 다음에 네. PC로 할 건지 모바일로 할 건지에 따라 좀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쇼핑몰 상품은 카테고리형, 이제 브랜드형으로 좀 나눠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대부분은 이제 쇼핑몰 상품형으로 진행을 하시고 이후에 이제 카탈로그형은 우리 제품이 제조사인지 이제 브랜드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쇼핑 브랜드형이라고 해서 어, 네. 쇼핑, 쇼핑 브랜드 형이라고 해서 이 부분들은 이제 전체적인 쇼핑 상품 한 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이제 부여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냉방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네, 혹시 들리시나요? 시험 실시하지 않을 경우 폭속의 에어컨 고장으로 큰 불편을 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시험 가동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안내 네. 말씀드립니다. 혹시 제가 지금 저희가 갑자기 소리가 들려가지고 혹시 여기까지 했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궁금하시면 세팅으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시험 가동을 실시합니다. 각 세대에서는 그러면 대부분은 이제 광고를 직접 운영을 하시는 분인지 아니면은 광고를 집행하신 적이 있으신지. 시험 가동을 실시하기 때문에 폭설에 에어컨 고장으로 네. 인해서 큰 불편을 겪을 수 있으니 혹시 뭐 광고 반드시 시험 가동에 참여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이상 생활치유센터에서 안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갑자기 방송이 나와가지고요. 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쇼핑몰도 아까 꼭꼭 제가 또 거듭 말씀드리는 게 그쵸. 아무래도 이제 직접 하시는 중이기 때문에 좀 소홀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직접 하시는 게, 네네. 구글 대행사에서 구글 배너만 운영하시고, 네. 사실 저도 이제 광고를 좀 오래 운영을 하긴 했지만, 이게 뭐 저희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일 때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2천만 원까지 이렇게 성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워낙 오래 전부터 했기 때문에 그 당시는 CPC가 뭐 200원, 300원 이럴 때였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되기까지는 광고비를 많이 써야 된다라는 건데 그 부분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보시고 직접 하실 경우에는 꼭 아까 거듭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테스트를 여러 가지 좀 하시고 PC 모바일이 구분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룹은 다 나눠져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거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 전환 데이터를 가지고 이동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전환 데이터를 나중에 이동만 잘 하셔도 그 이후에는 이제 그것만 계속해서 좀 운영하시면 3일에 한 번씩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뭐 길게는 15일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전환 데이터를 이동하시는 방식으로 좀 구분을 하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직접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저희가 처음에는 그 카테고리별로 쭉 이렇게 세팅을 하셨을 거고 하신 다음에 뭐 대행사를 통하든지 아니면 초반에는 아마 대행사들이 의뢰가 많이 들어오니까 대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세팅을 하시는데 이제 불만족스럽거나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사항들이 좀 생겨가지고 대행사가 아니라 직접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이제 규모가 커지면 이제 대행사가 아니라 아무래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대행사를 통해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 미만 정도이시다고 하면은 대행사가 아닌 직접 운영하시는 거 저는 꼭 추천을 드리고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혼자 운영하실 때 힘드시면 기본 세팅을 다 하시고 기본 세팅 하신 안에서 우리만의 룰을 좀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여기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그 룰을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만의 룰을 만들어서 우리는 수익률이 이 키워드가 500% 이상인 키워드만 모아두는 그룹. 예를 들어서 이 키워드는 클릭은 굉장히 잘 받는데 CPC도 저렴해요. 근데 클릭은 굉장히 잘 받지만 실제로는 매출로 전환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클릭수를 위한 키워드 그룹. 그리고 이거는 이 키워드는 전환이 굉장히 잘 나온다. 이런 것들을 그러면 그 키워드는 이루는 그룹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룹을 예를 들어서 액자 그룹이라고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면은 그 밑에 바로 밑에다가 액자 전환 그룹이라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액자 그룹이라는 게 하나 생성이 되어 있고 액자 그룹 바로 밑에 액자 전환 그룹이라고 만들어 놓으시면 그 액자 그룹 안에 있는 키워드가 아마 10개 정도 뭐 20개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액자 그룹 안에 거기서 전환이 발생하는 키워드가 있다라고 하면은 한 일주일 주기나 아니면은 15일 주기 초반에는 이제 일주일 정도 주기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주일 주기로 보고 전환이 나왔다 라고 하시면 그 전환이 나온 키워드를 아까 만들어 놨던 인테리어 액자 전환 그룹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네, 그렇게 그 방식으로 오늘 이제 가셔가지고 운영하실 때 실제로 보시면 우리는 그룹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룹이 많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광고로 퍼포먼스를 내야 돼요. 근데 이 퍼포먼스라는 거는 수익률이 잘 나는 것도 있지만 광고는
계속 거듭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유입하기 위한 도구일 뿐인 거거든요. 근데 이 도구가 돈을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가지고 30명 데리고 들어오지만 어떤 사람은 100만 원 가지고 10명도 못 데리고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이 진짜 핵심인 것 같아요. 광고는. 그래서 저는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그 외에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만 모아놓은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튜브 강의라서 좀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이트에 맞는 전환이 뭔지를 좀 확인을 하시고 제일 쉬운 거는 그룹을 똑같이 만드시는 거죠. 하나 만드시고 그 밑에 전환 그룹이라고 생성을 하셔서 전환이 발생될 때마다 이렇게 전환 키워드를 옮겨주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 각각 그룹마다 이제 전환 그룹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기존의 원 그룹은 예산을 뭐 대폭 줄인다거나 아니면 원 그룹은 광고를 아예 오프를 해버린다거나 그러면 이제 전환 키워드만 가지고도 운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많은 키워드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해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시겠지만 한 번 클릭할 때 CPC가 적은 비용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CPC가 1,000원짜리 CPC로 우리가 하루에 3만 원 쓰더라도 하루에 30명이면 금방 3만 원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키워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조금씩 운영을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저는 이제 전체적인 최저가 캠페인을 만들었는데 최저가 캠페인이 아니라 그룹 밑에 또 바로 전환 그룹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놓으시고 이런 상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우리 이것도 좋고 이것도 잘 나갈 것 같고 이것도 광고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많은 마음이 조급하신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나가시기에는 광고 예산을 감당하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시다고 하면은 우리가 딱 이것도 이제 전환당이라서 우리가 광고비 대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제품으로만 한두 개 정도만 유지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좀 집행하시면 좋은데 이걸 어떻게 아냐라는 건데 처음부터는 아무래도 그 테스트라든지 아니면은 한 번에 광고를 다 나가본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환 그룹을 따로 생성을 하셔서 효율이 잘 나오는 상품군만 운영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을 좀 많이 놓치고 계시더라고요. 그 쇼핑 광고에는 대표님들이 처음에 홈페이지를 상세 페이지를 만드실 때 많이 배우셨잖아요. 이렇게 책상, 침대 뭐 이렇게 이런 키워드를 다 넣어서 상세 페이지에 제목을 넣습니다. 근데 뭐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목을 넣고 이 키워드를 수정을 하면은 그 검색 수가 떨어지고 품지수가 떨어져서 상위 노출되다가 노출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들을 수정하는 걸 좀 어려워하시는데 광고에서는 대표님들이 처음에 지정하셨던 이런 광고 제목이 있지만 이 쇼핑 광고에서는 수정을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그 상세 페이지 길게 있는 거는 이거는 따로 갖고 가시고 광고로 노출하실 때는 가능하면 짧게 노출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광고를 세팅하시고 검색을 해보시면 왜 제가 짧게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이거 어차피 25자밖에 되지 않지만 왜 그걸 말씀드리냐면 모바일에서 우리 광고가 어떻게 노출되는지를 한번 보시고 캡처를 하셔서 또 한 번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 지금 보시면 이렇게 뭐 저희 같은 경우 막 무료 배송 아니면은 바로 환불, 즉시 환불 뭐 이런 식의 좀 적어 놓기도 하고 그리고 노출 이미지는 대표님들이 설정하신 이미지도 좋지만 좀 직관적으로 좀 모델이 들어간다든지 좀 사람이 보인다든지 이렇게 좀 더 다른 업체들보다 우리가 눈에 띄는 이미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쇼핑 광고에서는 요것도 우리가 수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또 광고 대행사 지금 제가 광고 대행 욕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광고 대행사를 하지만 광고 대행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각 사람마다의 그런 성향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초반에 좀 잘 알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에 상품명을 이렇게 만들어 놓지만 광고에서는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세요. 근데 이거를 변경을 저희 업체 같은 경우는 이것도 테스트를 하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B 테스트라고 해서
광고 소재가 그리고 광고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를 했을 때 이 이미지를 했을 때 효과가 나는지 이 이미지를 했을 때 효과가 나는지 이거를 좀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테스트를 통해서 전환 그룹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운영하시기 힘드시면 꼭 두 가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룹을 두 가지 만드는 거. 동일한 그룹을 예를 들어서 핸드폰 거치대라는 그룹이면 핸드폰 거치대 그룹, 핸드폰 거치대 전환 그룹. 전환 그룹을 또 꼭 만들어 주시면은 그 전환 나온 것만 상품만 이동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효과 좋은 것만 나중에 남을 거거든요. 그렇게 방식을 진행하시면 되고 이렇게 광고도 변경할 수 있는데 변경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변경을 해야 되고 주기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것도 좀 말씀드리면 사실 요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쇼핑 광고를 운영하시면 그 여기 보시면 이제 대부분 여기가 제가 잘 모르는데 쇼핑 그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제외 키워드라는 게 있어요. 지금 쇼핑 광고는 한 가지 놓치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쇼핑 광고도 키워드 광고랑 마찬가지로 세팅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책상, 침대, 휴대폰 거치대라고 하잖아요. 쇼핑 광고는 키워드 광고랑 다르게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표님들이 이런 키워드 있으면 노출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부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처음에 이 쇼핑 광고가 생겼을 때 왜 이렇게 노출이 안 되지? 이렇게 세팅하고 그냥 등록만 하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노출이 안 되지? 저는 이제 제일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생길 때부터 있었으니까 많은 분들이 진짜 딜레마였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은 그냥 이렇게 이 제목에 따라서 키워드가 네이버가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를 들어 휴대폰 거치대에만 노출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휴대폰 거치대를 맨 앞에 두고 그 뒤에는 다른 걸로 하시는 게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은 이제 그룹을 일부러 강의용이기 때문에 같이 해두지만 그룹을 따로 두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휴대폰 거치대라고 해서 네이버가 휴대폰 거치대 이거를 광고를 많이 보여줄 건데 만약에 이 그룹 안에 휴대폰 거치대도 있고 시계도 있고 뭐 마이크도 있고 다양한 이렇게 키워드가 있으면 이 그룹 안에서 노출될 때 다 같이 노출을 돼버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룹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잘 나가고 좀 노출하고 집중해서 높이고 싶은 거 예를 들어서 휴대폰 거치대는 1순위 두고 싶은데 다양하게 이렇게 노출되어 있으면은 그 제외 키워드가 뭐 짬뽕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이런 상품이 카테고리가 완전히 다를 경우 그룹을 꼭 세분화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여기 제목에도 이렇게 그 맨 앞쪽에 내가 꼭 노출하고 싶은 키워드를 먼저 넣으시는 게 좋고요. 한 가지 더 팁을 말씀드리면 보통 쇼핑 광고 하면은 여기 따로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는 운영을 할 때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이렇게 저희 이 책상, 침대, 휴대폰 거치대 선물 이 제품만 집중적으로 하고 싶다. 근데 이 제품이 휴대폰 거치대로도 판매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 제품이 선물용 30대 선물로도 가능하고 이 제품이 그리고 뭐 그냥 뭐 그러니까 취미 뭐 이런 다른 키워드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죄송해요. 제가 이걸로 말씀드릴게요. 이 조명이 인테리어 조명도 가능하고 무드 등으로도 가능하고 벽시계로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제품을 가지고 그룹을 세 개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의 제품으로 인테리어 조명 그룹 하나, 그리고 LED 시계 그룹 하나, 그리고 디지털 벽시계 그룹 하나, 이렇게 만드셔서 키워드 자체를 그렇게 하나는 제목을 인테리어 조명, 뭐 30대, 뭐 대표 키워드가 아니에요. 인테리어 조명, 뭐 할인 제품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키워드가 어쨌든 핵심 키워드가 맨 앞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거는 상품 자체가 처음 등록할 때부터 인테리어 조명, 무소음, 무등, LED 뭐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각각 이렇게 다 얻고 싶은 거죠. 인테리어 조명으로도 매출을 발생하고 싶고 디지털 벽시계로도 매출을 발생하고 싶고 이럴 경우는 꼭 그룹을 세분화해서 만드시면 네이버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키워드를 추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키워드 검색 광고랑 다르게 추출을 하기 때문에 그때 추출을 할 때 따로따로 그룹을 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네, 이렇게 뭐 시간이 다 돼가서 확장 소재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약간 검색 광고랑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하시고 가능하시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품질 지수 있잖아요. 이 품질 지수를 달성하기 위해서 확장 소재를 꼭 세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확장 소재에 따라서도 품질 지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가셔서 우리 확장 소재 부분에 이렇게 무료 배송, 리뷰, 구매수, 찜수, 이게 있는지 없는지. 지금 어쨌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 확장 소재 이런 광고, 뭐 찜 이벤트 진행 중, 스토어 찜하면 일 할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즘 또 많이 하는 그 오늘 배송, 오늘 출발, 이런 그런 게 뜨는지 안 뜨는지. 그리고 뭐 무료 배송이 한지, 뭐 리뷰가 많은지 그런 거에 따라서 매출이 확실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뭐 리뷰 수가 조금 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가능하시면 한 페이지 가지고 이제 트래픽을 계속 넣으시고 리뷰를 계속 쌓으셔서 리뷰 수가 많은 걸 노출을 시키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요거 하나 세팅 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 확장 소재에서 무료 배송 리뷰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금 왜 갑자기 사람들이 평상시보다 좀 적게 들어오지? 원래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왜 좀 갑자기 이렇게 사람들의 유입자가 좀 줄어들었지?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항상 이렇게 키워드 도구를 들어가셔서 이 월간 검색수를 좀 확인해 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이게 월간 검색수를 보시면 그 뭐 2021년, 2022년 이렇게 해서 트렌드를 좀 볼 수가 있고 지금 우리 업종이 지금 성수기구나 아니 비수기구나 좀 떨어지고 있구나 시장이 안 좋구나. 그러면 이제 시장이 안 좋으면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거를 좀 주기적으로 뭐 주 단위로 좀 검색을 하셔서 우리 업종 품목이 어느 정도 지금 노출되고 있고 사람들이 니즈가 있는지 찾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30대, 3, 40대는 있고 10대는 있는데 20대랑 25대가 없네. 그럼 왜 우리가 핵심 타겟이 20대에서 29세가 없을까? 그럼 20대가 좋아하는 매체가 뭘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직접 운영하실 때 진짜 하루에 딱 한 시간만 시간을 내셔가지고 예산이 이제 어느 정도 정해졌다 하시면 이제 딱 시간을 내셔가지고 한 시간만 우리 사이트가 어떤지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좀 스스로가 고민을 해보시는 거 좀 추천을 드려요. 근데 아마 대행사를 진행하실 때 보통 보면은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렇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게 안 해주시는 경우도 좀 많이 있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좀 혼자 앉으셔가지고 한번 쭉 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고민을 제 대행사 분들이랑 지금 담당자 분들이랑 지금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핵심적인 중요한 거는 이 보고서예요. 근데 사실 이 보고서만 좀 보실 수 있으면 아무것도 어렵지 않으시거든요. 세팅하는 거는 이렇구나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제 보고서만 좀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이 보고서는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예전에는 보고서가 이제 딱딱딱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보고서를 내 입맛에 맞게 보고서를 세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렇게 사이트별, 일자별, 키워드별 미리미리 다 만들어 놨는데 요렇게 미리미리 처음에 딱 만들어 놓으시면은 그 이후부터는 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키워드별 그리고 일자별 그러니까 일자별로 우리가 어떤지 왜 일자별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월요일에 매출이 나오는데 금요일에 매출이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 금요일 날은 어떤 이벤트를 할 것인가 그런 전략이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매체별 보고서라고 해서 아까 앞에부터 말씀드렸지만 네이버 광고가 네이버 검색 광고만 노출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매체들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네이버 광고는. 그래서 우리 광고를 어디에 노출할 건지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한 초반에 조금 돌려보고 다른 매체가 여러 가지가 있다면 효율이 안 나오는 매체는 다 오프를 해버려요. 근데 놓치고 계시는 게 효율이 안 나오고 하는 매체도 다 라이브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불필요한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냥 사과를 파는 곳인데 뭐 잡코리아, 뭐 잡플래닛 뭐 이런 곳에 광고가 노출된다라고 하시면 사실 불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이트의 결이랑 사이트 컨셉이랑 맞는 곳에 노출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매체별 보고서 세팅을 하시고 요약 보고서, PC별 보고서 이런 거 좀 세팅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보고서를 보시면 보고서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클릭만 하시면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하나 세팅을 할 수가 있고 그게 어려우시면 여기 새 보고서 탭에 보시면 기본으로 하시면 다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요. 시간별, 지역별, 뭐 전환별 이렇게 세팅하시면 다 확인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꼭 제가 또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면 대표님들이 광고를 조금이라도 알고 계셔야 담당자분들이랑 소통하실 수가 있고, 모르시면 정말 저는 너무너무 많은 분들을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저희 회사는 이렇게 뭐 전화 영업이나 이런 건 하진 않고, 제가 워낙에 좀 오래됐다 보니까 좀 알고 이렇게 맡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저도 이제 소개로 이렇게 와서도 보면은 뭐 이렇게 광고비 외적으로 또 따로 돈을 지불하시고, 뭐 100만 원이든 150이든 뭐 분석을 해준다고 해서 돈을 지불을 하셨는데, 제가 막상 이거를 딱 광고를 받아봤더니 아까 제가 쭉 설명드렸던 것처럼 디테일하게 세팅이 안 되어 있고, 하나의 그룹에 전부 다 제품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숟가락이든 뭐 젓가락이든 뭐 포크든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허다한 걸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어 대표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부 다 들어가 있는지, 좀 효율적인지 아닌지를 좀 꼭 체크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서 항목별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여기에 맞게 PC 모바일, 이거 딱 XX 누르시고 필요한 것만 XS 하고 다운로드를 하든지 보고서 형식을 저장하든지 이렇게 하시면 가능하시거든요. 네. 일단은 제가 카카오 광고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혹시 네네. 지금 네이버 로직 변한다는데, 요거는 조금 대표님께서 이거를 제가 좀 조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네이버 로직이 변한다는 거는 보통 이제 홍보, 그러니까 바이럴이라든지 지식인이라든지 카페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로직이 변한다. 로직은 계속 변해요. 로직은 수없이 변해요. 그래서 뭐 파워블로거 되던 분들이 막 갑자기 막 저품질이 되기도 하고, 그건 이제 홍보 쪽, 바이럴 이런 쪽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광고 쪽이거든요. 이 광고는 이제 기본적인 시스템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서 뭐 품질 지수를 더 올린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씩 차이일 수 있지만, 시스템이 디벨롭 된다든지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 광고는 어떻게 보면 돈을 지불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직이랑은 사실 크게 관련은 없어요. 네네네. 쇼핑 영역, 그것도 이제 말씀드리면은 보통 이제 쇼핑 영역이 지금 예시가 없는데, 보통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시는 분들 보면 네이버 검색하시면 요즘에는 쇼핑 영역이 광고가 1, 2, 3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가 이제 광고 외적인 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고로 집행하는 거는 로직이랑 상관이 없고, 광고 외로 트래픽을 넣는다든지 네이버 로직에 맞게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로직을 잘 알고, 그 로직에 맞게 뭐 찜수나 리뷰수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맞게 잘 하시면 1페이지 노출되고, 1페이지 노출되는 게 나중에는 뭐 2페이지 노출되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로직에 맞는 이제 바이럴이라든지 이게 형태들이 좀 있잖아요. 뭐 찜수, 뭐 그 선물 구매 리뷰수 이런 것들을 채우는 그 과정들인데, 그런 부분이랑은 조금 다른 거라 봐주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광고 영역이에요. 그래서 광고를 1, 2, 3 광고는 1, 2위나 아니면은 뭐 2페이지에 뭐 1, 2위 이렇게 노출되는 거라서, 매출이 나오는데 수익이 안 나온다. 그럼 이게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까요? 그리고 좀 마무리 지으면은 광고, 만약에 이제 로직도 중요하지만, 로직에 일단 저희 업체는 처음에 아예 시간별로 뭐 트래픽도 넣긴 했지만 광고를 같이 병행을 하셔야 돼요. 꼭 광고는 같이 병행을 하셔야지 나중에 1페이지 노출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네네. 매출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되게 고민스러운 게, 대표님께서는 전체를 다 보고 계시는지 사실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광고는 집행이 되는데, 광고를 통해서 수익률이 안 나온다라고 하시면, 이게 이제 노출수 기준인지 아닌지, 네. 어쨌든 노출수 기준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거라서, 이거는 수익이라는 걸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혹시 뭐,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슬로우입니다. 네, 그렇죠. 슬롯을 진행하시는 경우는 좀 그렇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광고 영역이에요. 정직하게 돈을 지불하시고 집행하시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광고 영역이고, 혹시 다른 질문들 있으실까요? 왜냐면 저 너무 앞부분에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저 시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질문들 있으실까요?
네, 그쵸. 네, 그쵸. 슬롯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달라지죠. 이거는 이제 수시로 바뀌고, 뭐, 블로그 운영하시거나 스마트스토어 운영하시는 분들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항상 그걸 좀 집중하고 깨어 있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꼭 그것만 유지하고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광고가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슬롯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저희 업체 같은 경우는 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들어가면은 아시죠? 유입이 어디서 매출이 잘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쇼핑 광고로 많이 됐는지, 파워링크 검색으로 됐는지 그런 유입을 볼 수가 있잖아요. 통계 자료에. 근데 실제로 보면은 어, 그 네이버 상위 노출, 말씀하신 슬롯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위 노출이 어느 정도 품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게 갑자기 떨어진다. 라고 하시면 어떻게 대응하실 거냐는 거죠. 그게 갑자기 떨어지면은 사실 매출이 확 줄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아시고 꾸준하게 광고를 같이 운영을 하셔야지만 그것도 가져가시고 이것도 같이 가져가셔야지만 네이버가 품질 지수를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 제가 뭐 이렇게 다 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음, 업종을 상부터 네, 업종을 네, 그쵸. 네, 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네네네 그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없어서 좀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음, 네, 시간상 이제 질문이나 이런 거는 제가 플러스 친구로 얘기해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좀 빠르게 그냥 카카오 검색 광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카카오 검색 광고 같은 경우는 많이 보시면은 이제 카카오 검색 광고에서는 지금 예전에 이제 한메일을 많이 이용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지금도 다음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블루오션 같은 게 지금 검색량이 사실 많이 떨어져요. 검색량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이버가 평균 CPC가 1,000원 할 거, 다음에서는 한 뭐 500원 정도 비용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비용이 높다라고 하더라도 클릭 수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음은 이제 예산이 많이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PC 모바일 나누는 거 캠페인은 동일하세요. 그래서 네이버랑 동일하게 원래 다음이 이런 UI는 아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네이버랑 비슷한 UI가 바뀌었고 캠페인은 광고 그룹, 키워드 소재 이렇게 나눠서 좀 운영하시는 거 좀 말씀드리고 동일하게 우리가 어떤 광고를 세팅을 할 건지 그리고 캠페인 이름을 뭘로 할 건지 그리고 전환 추적 아까 꼭 말씀드렸죠. 광고 대행사분들 전환을 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화 픽셀을 연동하는 거 그거 추천을 드리고요. 추적 URL이라고 해서 픽셀을 연동했는데 추적 URL을 설정하지 않으면 이것도 같이 연동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꼭 연동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네이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매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시기에는 다음 검색창에서만 노출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음도 마찬가지로 카카오에서 노출되고 카카오와 관련된 파트너, 카카오 관련된 콘텐츠 파트너 이렇게 파트너에서도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돈은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전원이 한 번도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이런 파트너를 안 뺐을 경우는 불필요한 곳에서 노출이 되고 비용이 많이 소진되는 거죠. 그래서 꼭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파트너가 등록되어 있는지 아닌지. 근데 파트너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조건 트래픽을 받기 위해서 파트너에 등록을 하시면 트래픽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요것도 같이 설정해 주시는 거. 그리고 그룹 만들기, 그리고 전체 매체 설정하실 때, 그리고 디바이스라고 해서 PC 모바일 설정하는 거, 그리고 키워드 확장. 어떻게 보면은 네이버보다는 조금 더 한 번에 원큐에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서 조금 더 쉽게 되어 있거든요. 그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네이버 동일하게 키워드 세팅하고 그 키워드에 따라 광고 입찰가라든지 경쟁사라든지 이런 것도 다 확인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리고 광고 소재를 지정할 때는 꼭 이렇게 제품 이미지 컷이랑 같이 하는 거, 그리고 참고해 주시고 네이버랑 구조는 동일하세요. 그래서 뭐 맞춤 보고서를 만들고 그 보고서에 따라서 좀 운영할 수 있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광고 계정이나 이렇게 일자별 그리고 뭐 캠페인별 그룹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맞춤 보고서를 만들어 놓고 그 보고서를 계속해서 다운받아서 보시는 거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앞부분에 너무 시간을 많이 써서 원래 뒤에 더 말씀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네 이렇게까지 하고 마무리할 텐데 혹시라도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카카오톡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에 맞춰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광고랑 이제 바이럴이나 뭐 기타 다른 방법으로 하는
하는 거는 조금 다르고 광고는 이런 그 알고리즘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변동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광고를 조금 대신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광고를 먼저 진행하시는 분이랑 늦게 진행하시는 분은 확연한 CPC 차이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쇼핑 광고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면은 한 제품을 좀 꾸준하게 운영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좀 가능하시면 조금이라도 소액이라도 좀 운영하셔야 지속적으로 이제 CPC라든지 이런 거 유지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메시지 말씀해 주시고 네, 긴 시간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